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강연도 다니며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공부했지만 왜 변화가 없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할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생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뼛속까지 부자 마인드를 새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하브에커 저자의 백만장자 시크릿을 통해 다뤄볼게요. 하브에커는 시중에 1,000원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빌려야 할 만큼 무일푼에서 단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부의 멘토입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를 깊이 경험하고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 과정을 발견해냈는데요. 그리고 이 이론을 통해 그가 백만장자가 된 경험과 비법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며 선한 부자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를 백만장자로 만들고 많은 사람이 부를 이룬 그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마인드가 만들어냅니다. 마인드는 우리 생활의 기본이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기본적이고 강력한 도구를 활용할 줄 모른다니 정말 놀랍죠? 그럼 우선 마인드의 작동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인드는 커다란 생각 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 상자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넣을 때는 생존을 위해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각자의 파일에 제목을 써서 정리해 넣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번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생각 상자에 들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는 자동적으로 돈이라는 제목이 붙은 생각 파일에 들어가 그 안에서 행동을 결정하겠죠. 그럼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돈에 관한 생각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것뿐이니까요. 그 파일 안에서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시기적절하다 등의 자신이 믿는 바를 근거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옳다고 믿는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제로는 계속해서 한심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무일푼 상태를 면치 못하고 기껏해야 소시민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성공을 뒷받침해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결정을 하겠죠. 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상시의 사고방식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돈에 관한 한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근사하지 않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자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려면 우선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상층과는 아주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 자신에 대해, 부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제부터 부자들이 갖고 있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우리의 생각상자에 주입하는 방법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얼른 정신을 차려 부자들처럼 행동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하나.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려고 머니게임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머니게임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머니게임을 할 때 공격 자세보다 수비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게임에서건 다른 게임에서건 처음부터 끝까지 수비만 할 경우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희박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게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 생존과 안전이지 재산과 풍요의 창출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들의 목표는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약간의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목표로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는 뭘까요? 보통 먹고 살 정도만 된다면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끌어당김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목표로 삼으면 정확히 그만큼만 갖게 됩니다. 입에 풀칠하고 생활비로 쓰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을 만큼 말이죠. 중산층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걸음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편안해지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목표가 그저 편안한 수준이라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목표라면 지극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별을 향해 쏘면 적어도 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거야.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거야.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세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백만장자 마인드 2.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고 믿습니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데요. 내 인생의 운전대, 특히 경제적인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해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의 태도가 아니겠죠. 나를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사람도, 하루하루 돈에 안달하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그 사람은 어차피 나 자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군다고 해요. 이들이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불쌍해 입니다. 이 말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금방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정말 불쌍해집니다. 불평불만은 우리가 건강과 부자가 되는 길에 가하는 최악의 행위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라는 게 우주의 원칙입니다. 불평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시나요? 인생의 제대로 된 부분일까요? 잘못된 부분일까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집중한 곳은 커지기 마련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느끼셨겠지만 자기계발 분야의 지도자들은 유인력의 원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것들끼리는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고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면 우리의 인생에 쓰레기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평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이들은 말해요. 내가 불평이 많다고요? 내 인생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보세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꼭 말하세요. 아니에요. 당신이 불평만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내 옆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라고요. 불평 많은 사람들 근처엔 절대 가지 마세요. 피치 못하게 옆에 있어야 한다면 강철 보호막을 펼쳐두세요. 자칫하면 그들에게 갈 쓰레기가 나에게 튈 수 있으니까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 불평 많은 사람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입니다.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내주는데요. 삶을 확실히 바꿔줄 숙제라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하지 말 것.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며칠은 이전에 달라붙은 쓰레기의 잔해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쓰레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레기의 속도로 움직이죠. 따라서 깨끗이 청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수천 명에게 이 숙제를 내주었는데 이 작은 훈련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에게 파묻힐 뻔했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심하게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장 그만두세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나의 삶에 성공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쓰레기를 끌어들이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아줘야 해요. 여기서 저자는 세계 최고의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부자 피해자는 없습니다. 피해자처럼 구는 부자는 없습니다. 관심을 얻으려고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피해자가 되시겠나요? 부자가 되시겠나요? 여러분의 힘을 되찾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해보세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백만장자 마인드 셋. 부자는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잘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잘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잘 받으시는 편인가요? 생각보다 받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남에게 주는 면에서는 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받는 쪽으로는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받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자신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증상인데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 때문이라고 해요.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라는 말을 10배 더 들었고 잘한다는 말보다 못한다라는 말을 10배 더 들었고 대단하다는 말보다 멍청하다라는 말을 5배쯤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뭔가 짠하죠.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더라도 이들의 기대치와 칭찬에 계속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 저질러도 남은 평생 비참하고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요? 우리의 마인드가 언제부터 논리적이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동정심이 많았던가요? 우리의 마인드는 과거에 입력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파일입니다. 수많은 재앙과 극적인 사건들이 이미 많이 채워져 있죠.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사실이 있어요. 어차피 자신을 자신 있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가치가 있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불합격 도장을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그것은 나의 견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런 거예요. 가치 없다고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어느 쪽이건 우리는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갑니다. 정말 간단하죠?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째서 스스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걸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잘못을 찾아다니는 보호 본능이 있다고 해요. 다람쥐가 이런 걱정을 할까요? 내가 못나서 올 겨울에는 도토리를 많이 모으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다람쥐가 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 자신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가 깬 동물만이, 즉 인간만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한계를 부여할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브에커는 말합니다. 30m 자라는 떡갈나무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단 3m밖에 자라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가치가 있음이나 없음보다는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를 바꾸는 편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야기를 바꿔보세요. 그 편이 훨씬 빠르고 돈도 덜 듭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효과가 납니다. 저자는 자신이 세미나를 할 때 항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도문을 알려주는데요. 약간 장난스럽긴 하지만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시여, 자신에게 오는 훌륭한 것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몇 번 따라해보면 느끼실 거예요. 축복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전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반대되는 생각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것을 집어 던지면 돈은 알아서 찾아 들어올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 있게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에게 양분을 제공하세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삶에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저자는 특별한 금전관리 시스템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놀이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백만장자처럼 느낄 수 있게 양분을 제공하는 활동에 쓰여야 합니다. 받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둘째, 돈을 찾았거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환호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저자는 빈털터리였을 때는 땅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봐도 절대 이 지저분한 동전을 집으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부자가 된 지금은 돈 비슷하게 보이는 것만 주어도
기뻐 날뛴다고 합니다. 행운에 감사하는 뜻으로 거기에 입을 맞추고 크게 소리칩니다.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야. 고맙다, 고마워 하고요. 액수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돈은 돈이고 그 돈이 내 눈에 뜨인 건 하늘이 보내준 축복입니다. 나에게 오는 건 뭐든지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유지할 때도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잘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없어지고 말 거예요. 꼭 기억해 보세요.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의 세상은 그 다음입니다.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의 세상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내부에 받는 상자를 크게 키워보세요. 돈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세요.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옷장이나 차고가 비어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래 그 상태로 비워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우면 많이 들어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게다가 받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하나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른 어디에서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 받는 연습을 하면 어디서나 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측면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 나는 잘 받는 사람이야. 나는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거야. 나는 잘 받는 사람이야. 나는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거야.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세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저자의 잘 받는 사람이 되는 행동을 정리해 볼 테니 꼭 실천해 보세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세요. 그 사람을 똑같이 칭찬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의 칭찬을 빗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칭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유하세요. 어떤 돈이든 찾았거나 받았을 때 열렬히 기뻐하세요.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야. 고마워 라고 말하세요. 좋은 돈, 선물 받은 돈, 정부에서 받은 돈, 월급, 사업으로 번 돈 등 모든 돈이 해당됩니다. 우주는 우리의 믿음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돈이 붙는 자석이라고 계속 외치면, 그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우주도 더 많이 보내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응석을 받아주세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나의 몸과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일을 해보세요. 마사지, 매니큐어, 페디큐어를 하거나 근사한 식사를 즐기세요.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나는 풍요롭게 살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게 되고, 그럼 우주는 알았어 하고 답하며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더 많이 줄 것입니다. 오늘은 하브에커 저자의 백만장자 시크릿과 함께 했습니다. 부자의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죠. 백만장자 시크릿에는 제가 소개한 것 외에도 총 17가지의 매뉴얼과 부자가 되는 청사진을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동기부여되는 내용들,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새로우면서도 낯설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좁고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읽고 재독을 반복하면서 와닿는 내용들을 실천해보니 확실히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더 생산성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엔 와, 여태껏 내가 너무 고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느끼고 그것을 깨우쳐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던 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늘 변화가 없다. 번영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좋은 모든 것들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